네, 현재 LG 플러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LG 플러스에서 포동이라고 하는 팬 플랫폼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중국학교 정보통신공학부를 졸업을 하고 에리스 AI 서비스 기획개발 트랙 1기를 수료를 했어요. 이게 부트캠프의 에리스의 첫 번째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삼성에서 진행하는 사테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취업이 돼서 퇴소를 하고 LG 플러스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LG 플러스 많이들 아시죠? 당연히 통신회사로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이 통신회사에서 과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냐 많이들 모르실 텐데 이해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혹시 여기서 LG 플러스에서 개발하는 비통신 외의 사업을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아이들 나라. 오! 정답입니다. 또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저희 비통신 사업 중에서 가장 저희 회사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서비스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저희 회사가 어떤 또 신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공유드릴게요. 네, 아이들 나라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 화물이코라는 서비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플랫폼, 새로운 신기한 통신 플랫폼이 너겟, 그리고 답장을 받는 다이어리라는 답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답다의 케이스는요, 저랑 같이 앨리스 AI 트랙을 수료하고 저랑 같은 팀으로 입사한 저기 계신 손상준님께서 백엔드 개발자 한 분, 프론트 개발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서 직접 개발해갖고 런칭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는 포동, 그리고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인수한 마당 스페이스 이 두 서비스를 제가 현재 맡아갖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포동은 서비스 시작 시에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게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피벗을 하고 페이드아웃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새 BM을 찾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가 인수한 마당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계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당이 있으심에도 많이 놀려서 이렇게 쓰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마당들을 공간 대여를 해갖고 강아지가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없는 분들에게 돈을 받고 대여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신박하죠. 그래서 어떤 신문사에서는 언론 마당 스페이스 시장성 인기 펫 에어비앤비가 왔다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정말 많은 인기를 지금 끌고 있어서 많은 매출들을 계속 상승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까요? 있으신가요, 선생님? 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해주세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여기 보시면은 반려견 성향검사 DBTI라고 하는 검사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란성도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목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오늘 제가 회사에서 개발하고 배웠던 이런 레슨한 사례를 공유하고 여기 아마 취준생분들이 많으신 걸 아는데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포동 티처 서비스에 저희가 PWA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PWA가 과연 웹 앱과 네이티브 앱과 뭔 차이인지 또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펴럼에서 사용되고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주니어 개발자로 보일 수 있는 저만의 팁도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포동 티처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포동은 지금은 이제 서비스가 종료됐지만은 훈련 서비스를 작년 11월까지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훈련을 이제 훈련사분들께서 제공을 하는데 그 훈련사분들이 일정 관리나 훈련 일정들을 클래스를 개선하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배민으로 따지면 배민 사정립 페이지 같은 서비스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포동 티처고요. 그 포동 티처의 앱에 웹 앱에 PWA를 적용해갖고 진행했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이야기 드리고요. PWA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PWA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웹 앱 그리고 네이티브 앱의 장단점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웹 앱 아시다시피 웹 브라우저를 통해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또 URL을 통해서 간단하게 접근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불필요한 다운로드나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거치지도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즉 이게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범위 리치가 넓고 단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사용한다던가요, 아니면 어떤 이 디바이스에 대한 API들을 호출하고 하는 것들은 기술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처를 웹 브라우저 크롬에 이렇게 띄우게 되면 이런 화면이 펼쳐지게 되죠. 또 네이티브 앱은 어떨까요? 모바일 운영체제 또는 데스크톱 운영체제에서 직접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해당 플랫폼에 보통 고유한 언어 그리고 고유한 툴들로 꼭 개발이 돼야 되는 이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 카메라, 마이크, 진동 등등의 디바이스가 이 하드웨어 기능들을 100% 거의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 웹브라우저와는 달리 꼭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이런 것들을 꼭 스토어를 거쳐서 다운로드 받고 사용자가 직접 설치해줘야 사용할 수 있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기술적 능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웹앱보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PWA는 과연 뭘까요? PWA는 웹앱이 가져오는 접근성도 가져가고요. 네이티브 앱이 가져오는 하드웨어 기술적 능력도 가져오고 장점만 모아온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에서 네이티브 앱과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PWA는 사실상 웹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부가적인 기능을 하나 저희가 세팅을 해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이 사용자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고 거기에 PWA 설정을 하여갖고 이런 PWA 앱이 탄생하게 됩니다. PWA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쳐보시면은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이런 앱들이 다 PWA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다운 한번 받으셔서 이거 사용해 보세요. 정말 네이티브 앱과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많은 큰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포동티처 이렇게 웹브라우저처럼 띄워주면 여기서 이제 거기를 클릭해갖고 이런 식으로 아이콘 네이티브 앱처럼 이 앱에다가 저희 디바이스에다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꼭 네이티브 앱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PWA는 이 이외에도 많은 이 네이티브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차차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WA의 장점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저희가 많이들 사용하시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주로 쓰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해요. 사실 네이티브 개발자, 특히나 iOS 개발자 정말 업계에서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분들도 또 찾기고 힘들고요. 근데 프론트 개발자 정말 많고 인력들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기에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해서 웹 앱을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비용을 두 번째 장점처럼 비용과 덜시킬 수 있어요. 저희가 네이티브 앱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iOS 개발자, AOS 개발자 두 분의 개발자를 채용을 해서 비용을 들여가고 개발을 해야 되지만은 PWA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한 분만 모셔와서 개발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 두 명의 인력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겠죠. 세 번째는요, 요 경험을 많이 아직 경험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에는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접 이 앱 심사를 내보내고 하는 경험이 주니어나 또는 취준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데 안드로이드는 그나마 좀 등록이 좀 수월해요. 근데 애플
정말 악랄합니다. 어쩔 때는 출시를 또 이런 거 기준에 맞춰서 잘 해줬다가 어떨 때는 또 리젝하기도 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것도 잡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수월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심사 기준이 그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배포 일정 이런 것들을 다 구글 또는 애플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들을 PWA는 그 스토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가 원하는 사업팀이 원하는 배포 일정에 배포하고 배포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요시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PWA 기술은 구글이 발표한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 구글은 이 PWA에 대해서 많이 권장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라고 많은 이런 플랫폼도 열어주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본 우리가 쓰이는 페이스북 앱은 네이티브 앱 또는 뭐 RM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로 개발된 앱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트라고 가끔씩 붙는 앱들이 있어요. 그런 앱들 같은 경우에는 PWA로 개발된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라이트한 네이티브보다는 용량도 적고 더 라이트하게 웹 브라우저에서도 실행되고 할 수 있게끔 플레이스토어에 올려갖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실 우리가 네이티브 앱을 하고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푸시. 이 푸시를 날려야 결국 사용자가 이 서비스에 다시 리텐션하고 들어오고 재방문하고 사용하고 DAU가 늘어나고 MAU가 늘어나고 하는데 웹브라우저가 최근에 노티 업데이트돼서 제공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많이 약하죠. PWA 같은 경우는 이 강력한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어떤 앱을 구상하시는데 우리 앱은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만 필요해 다른 하드웨어 기능은 크게 사용하지 않아요 하면은 충분히 네이티브 앱보다 PWA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장점만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한 단점이나 한계점은 없을까요? 단점이나 한계점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브라우저 기반으로 안에서 돌아가는 거다 보니 제한된 브라우저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이제는 브라우저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최신 거의 버전들은 거의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브라우저 시장이 거의 크롬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크롬에 거의 맞춰져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또 사파리도 다 PWA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에서는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앞서 이야기 들었던 제한된 하드웨어 액세스 및 네이티브 기능입니다. 네이티브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다 온전히 다 활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점점 이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개발자분들 열심히 다 개발하고 지원을 넓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접근 가능한 기능, 지오로케이션, 위치,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이 회전, 그리고 모션, 또는 그리고 카메라에 이제 풀 액세스 할 수 있고요. 마이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이브레이션도 되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기능도 이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접근 불가능한 좀 로우 레벨의 시스템 액세스나 로우 레벨 하드웨어 액세스에는 아직은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PWA 그냥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네, 정말 글로벌한 기업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아까 이야기한 구글맵, 유튜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잘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기업들도 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크림 중고사도 있죠. 막상 사이트 들어가고 PWA 설정 보면은 꽤 많이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많이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 PWA를 적용하고 나서 방문하는 일일 방문자 DAU가 매우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틴더의 경우에는 앱의 사이즈를 10분의 1 사이즈로 줄이다 보니 이를 통해 좋지 않게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빠르게 자사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서빙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져왔어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어디든 되죠. 근데 미국 또 다른 외직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네트워크가 잘 터지지 않아서 앱 다운로드는 물론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PWA는 네이티브 앱보다 더 큰 장점들을 가져와요. 왜냐? 사이즈가 적어요. PWA를 적용하려면 심플합니다. 이 세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하나만 기본적으로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개발된 웹 앱 나와요. 그 앱에 manifest.json이라는 파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JSON 파일은 메타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그 앱의 이름, 타이틀, 스플래시 스크린, 아이콘 이런 등등의 메타 정보들, 아이콘, 이미지들을 세팅하는 JSON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로그 파일. 얘는 어떻게 보면 코어, 가장 핵심이 되는 파일인데 얘가 푸시 노티피케이션도 제공을 하고 캐시 기능도 제공을 하고 많은 중추적인 코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서비스 워커에 대해서 제공하는 기능과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돼서 요거는 한번 더 이 발표가 끝난 이후에 한번 가볍게 구글에 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큰 어려운 기능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래도 하드웨어에 액세스하다 보니 이 보안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HTTPS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PWA를 한 번도 모르신 분이 이 PWA를 적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실제 작년에 1년 동안 대학생들 멘토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분들에게 PWA를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한 번도 사용해보시지 않은 분이 PWA를 적용하는데 대략적으로 에세트 하고 한 30분? 진짜 길어야 40분, 50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정말 세팅이 간단하고 별거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많이들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주제를 들고 온 백그라운드를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이 다음 장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취준생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제가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하시려면 이제 회사에 매력적인 개발자로 보여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가져온 몇 가지 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PWA 잘 사용하면 취업에 유리해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 들었다시피 PWA를 사용해보지 않은 분도 한 3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그 기술 왜 썼어요? 아마 기술 면접 가보시거나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 공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썼어요? 그래서 저는 포동칭찬은 제가 PWA를 직접적으로 팀에 제안을 하고 적용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의응답을 제가 먼저 해보고 우리 팀원들에게 보여드렸어요. 포동칭찬 서비스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기능이 필요한 서비스인가? 네, 필요했어요. 프리랜서분들에게 현재 지금 어떤 신청이 왔고 어떻게 취소가 왔고 이런 노티피케이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yes. 그리고 딥한 네이티브 엔진들과 하드웨어 설정 덕분이 필요 없었어요. 저희는 필요한 건 푸시 노티피케이션 구성 하나였어요. 그리고 프리랜서분들이 쉽게 바로바로 앱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느린 환경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공원, 좀 드넓은 대지에서 훈련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 그런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PC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니까 예스였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서비스에서 클래스 개설이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화면에서 클래스 개설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PC에서도 제공 가능해야 됐어요. 참고로 PWA는 윈도우, 맥에도 애플리케이션,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처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훈련사분들이 서비스를 접근하기 쉽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가? 예스였습니다. 훈련사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이대가 있고 이런 그 브라우저 기능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기간에 빠르게 서빙해야 되는가? 예스였습니다. 훈련사분 이 포럼 신청 서비스가 없었을 때는 이 서비스들을 사업팀에서 다 운영적으로 다 풀었어요. 점점 서비스가 커져가다 보니 이게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현재 네이티브 개발자가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컨텐츠 개발자가 진행할 수 있는 PWA를 적용했습니다. 좀 많이 빠르죠? 근데 제가 오늘 많은 팁들을 가져와서 이것들을 많은 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내용들이 많다 보니 좀 빠르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발을 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쌍크 코스트라고 하는 매몰 비용이에요. 모든 저희가 개발하는 서비스들은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90%, 99% 이상은 다 실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실패 확률이 높은데 네이티브 앱으로 iOS나 AOS로 다 완벽하게 개발해갖고 서빙해놨는데 사용자가 사용 안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큰 손실로 다가와요. 단순히 기간만 투자한 게 아니라 비용도 많이 투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몰 비용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개발하실 때. 이거는 출신생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도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서비스가 사용자가 사용을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데이터 지표가 나왔다 하면은 빠르게 피벗하고 접고 다음 비즈니스에 다음 서비스로 넘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많이 사용하는 토스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토스도 그 이승만 대표님이 그 토스 아이템이 9번째 아이템이었더라고요. 8번째 다 실패하고 9번째 때 성공시킨 아이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지금 이러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빠르게 사용자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이건 사업적으로 아니다, 비스가 안 된다 하면 빠르게 접고 다음 서비스로 진행을 해서 테스트하고 이게 괜찮다 하면 점점 확대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사전 Q&A를 받았는데 한 10가지 질문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2가지 질문을 제가 들고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취업전까지 어떠한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취업전까지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는 다음 장에서 이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몇 가지 키워드로 준비했어요. 저는요, 첫 번째, 많이 쳤습니다. 제가 2021년도 여기가 앨리스 시작했을 때예요. 그리고 이때가 수료하고 사피 들어가고 사피 수료하고 현업입니다.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커미스를 보시면요, 거의 3,000, 3,500 지금 보시면 거의 5,000 가까이 찍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개발 아마 여러분들 해보셨다시피 막 머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많이 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력을 늘리는 게.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 많이 치고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하고 실제 개발에 녹여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앨리스 교육을 듣고 사피 교육을 들으면서도 그 교육 이외에도 요즘 좋은 온라인 플랫폼도 많죠. 베스트 캠퍼스, 인프라, 또는 유튜브 또는 각 회사들에서 올리는 테크 블로그 또는 테크 세미나 영상들을 진짜 그냥 라디오 듣듯이 제가 앨리스 어디죠? 선릉 거기에서 제가 파주까지 다녔었거든요. 프로젝트 할 때. 지하철에서 맨날 이 개발바닥이라는 이 개발 유튜브 채널을 라디오 듣듯이 들으면서 개발 문화도 파악하고 어떻게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걸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테크 세미나들을 들으면서 현업에서 어떻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 개발들을 기술을 어떻게 따가야 되는지를 아이디어를 쌓았고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말하기예요. 저는 사피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스터디를 꾸렸어요. 테크 세미나라는. 서로 스터디 주제를 준비하고 이렇게 말하는 스피킹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서로 주제를 정했고 스피킹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이 보았어요. 많이 보았던 게 뭐냐? 글로벌한 누구나 아는 많이 쓰이는 애플들 사이트 또는 좋은 네카라쿠베 사이트들 개발자적으로 다 열어갖고 이 사이트들은 HTML, CSS 도대체 어떻게 작성하는가, API 통신을 어떻게 하는가, 네이밍 컨벤션을 어떻게 하는가, HTTP 통신할 때 메서드들을 못 쓰는가 하나하나 다 뒤져봤어요. 왜냐? 현업자분들하고 사실 네트워킹하고 이야기 물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저는 이걸 통해서 현업에서는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파악했어요. 그 중에 하나 저는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게 애플이었어요. 애플 사이트 한번 프론트엔드 개발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개발자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한 줄로 평가하자면요, 변태 같은 놈들이에요. 정말 시멘틱 마크업이나 이 마크업 CSS 이 처리들이 진짜 정말 변태같이 해놨어요. 너무 철저하게 너무 에펙트를 해나가고 정말 저는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째 키워드입니다. 저는 사용자를 만나보는 C 서비스를 개발해갖고 런칭해갖고
개발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피메이트라고 해서 사피에서 팀 매칭이 잘 엑셀 시트로 막 하고 너무 고리타분하게 되고 서로의 이 교육생들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팀 매칭이 돼갖고 그런 불편함을 직접 깨닫고 그거를 개선하고자 이 사피메이트라는 팀빌딩 서비스를 개발해서 실제 사피 1000명이 되는 기수분들에게 제공을 해갖고 사용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기업들에서 하는 에자일 하죠. 요즘은 워터풀 개발보다 에자일식으로 빠르게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기획하고 개발하고 빠르게 MVP만 개발해서 서비스에게 제공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개선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기획하고 개발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서비스를 해보면서 검색 엔진에도 신경 쓰게 되고요. 이 SEO 이런 메타데이터, 해킹 처리, 시메틱 마크, 다큐멘트 타이틀, HTTPS 등등의 이런 SEO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챙기면서 SEO 점수도 높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 서비스를 구글에 치면 검색 최상단에 올라올 수 있게끔도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데이터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GA를 달아갖고 우리 서비스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들어왔고 어디서 많이 이탈을 했고를 파악해갖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경험을 했어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이 GA를 달다 보니 채팅 채널에서 많이 넘어가는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채팅 채널에서 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데이터 지표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경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실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계속 어떤 업데이트되고 기능도 업데이트되고 오류가 생성되는 것하고 비슷한 거를 계속 업데이트, 리리즈 태그를 다 달아갖고 기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보니 처음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빠르게 짜야 되다 보니 성능을 챙기지 못해서 그 이후에는 웹페이지를 최적화해서 퍼포먼스 스코어를 개선시키고 페이지 렌더링 속도를 개선하는 경험을 해갖고 이런 것들을 저는 취업 포커를 낼 때, 지원을 할 때, 자소서를 쓸 때 다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AI 트랙 A, B 수강했었을 때와 지금의 소프트웨어 개발 취업 시장이 많이 다른가요? 냉정하게 이야기 드리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때는 한참 붐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갖춰진 준비된 매력적인 개발자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취업이 잘 되고 있어요. 실제 제 주변에 어떤 분들, 지금 제가 레퍼링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졸업하시고마저 저희 회사에 입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금방 또 취업이 되셔서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너무 많은 이런 다수의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보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는 프로젝트 하나에 집중하셔서 진행하시면 좀 더 취업 승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GitHub 잘 보여드렸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냉정하게는 저는 좀 세게 이야기하면 허수도 많다고 생각해요. 개발자 많이 좋다고 연봉 높다고 많이 유입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아까 저와 같이 저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많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저는 냉정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노력하시고 저렇게 진행하시면 저는 취업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도 사실 2020년 전에는 잔디가 하나도 없었어요. 백지 상태였어요. 저랑 같이 앨리스 트랙 하셨던 보라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저런 식으로 잔디를 치우고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거에 자극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해갖고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걸 보고 좀 자극이 되셨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꼭 사용자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